자, 뭐 다시 첫 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할 만한 얘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치? 뭐 수렴, 발산 다 아냐, 뭐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지. 뭐야? 그냥 더하기 빼기로 자유롭게. 근데 곱하기는 함부로 써도 된다, 안 된다? 리미트에선 써도 되지만 급수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녀석들은 급수에서 더 중요하지. 여기서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셈 공식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다 써도 된다, 맞죠? 넘어갈게요. 여기서 내가 지금 그나마 뭐야? 밑에 이거 뭐야? 거기에 왜 들어가 있지? 아,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으로 간다. 그거 이용하라는 얘기다. 그치? 이게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16번.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자. 유형 4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 거다? 혜인아? 우리가 어떻게 풀고 있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거. 무한 들어가네. 분모도 무한, 분모 무한 들어가고 분자도 무한 들어가네. 그러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 최고 차이의 계수비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뭐 나와야 돼? A 얼마 동현아? 3 바로 나오죠. 나는 보자마자 뭐 나와? 동현아? 아, 그렇지. 1분의 1 더하기 2 맞죠? 루트 안에 있는 n제곱의 개수. 루트 안에 있는 n제곱의 개수. 이게 1차잖아. 그래서 여기도 1차를 나타내니까 개수가 1, 1, 2. 맞지? 자, 뭐 요런 녀석들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게 리미트 밑에 있는 거. n이 무한대로 가는지 뭐 n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x가 a로 가는지 x가 0으로 가는지 이것 좀 이제 항상 잘 좀 확인해달라 그랬었고 맞죠? 그 콧구멍 벌렁벌렁 좀 그만하세요. 자, 근데 다시 한 번만 좀 오랜만에 물어볼까? 승희야, 원래는 이거 최고차의 계수비가 아니었잖아. 원래 풀이 기억나? 수투 때 했던 거. 아닌데요. 태연아, 뭐였지? 원래 풀이. 누구로? 정확하게. 누구 최고창? 아니네. 분모의 최고창이다. 알았지? 분자가 차수가 더 높다 그래서 n 삼승이 있다 그래서 n 삼승을 나누지는 않아.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분모의 최고창인 n 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리미트가 어떻게 바뀌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안에 있는 게 뭐다? 1이라는 상수로 가잖아. 얘는 0으로 가니까 의미 없고. 얘가 3이라는 상수로 가잖아. 얘도 0으로 가니까 의미 없고. 그래서 남아있는 놈들 가지고 계산을 한 게 3. 원래는 이 풀이. 알겠죠? 원래 풀이도 혹시 모르니까 참고는 해두세요. 알았음? 무한대분의 무한대 기본 풀이는 뭐다?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문제를 모두 나누기.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좀 해오던, 원래가 아니라 뭐야? 약간 약식 풀이지. 약식 풀이는 뭐다? 최고창의 계수비. 알았죠? 오케이. 패스. 다음.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할 줄 알겠지? 좀 더 넘어가 보자. 요번에는 그래요. 뭐 풀어보세요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겠다, 그치? 요런 녀석들 시그마 공식 다들 기억나지? 혹시 대수 복습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 시그마 공식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29번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되는 문제겠어? 이거는 어차피 너네 홀수라서 숙제한 거야. 이건 뭐 해야 되겠어? 연재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일단? 어. 통분? 각각의 가로. 맞아. 깜짝이야. 각각의 가로 속에 있는 놈들을 통분을 해서 분자를 보니까 뭐가 보여? 동현아, 뭐가 보여? 안 보여? 분자가 뭐로 보여? 합쳐! 이러고 있다. 그래서 분자는 뭐다? 1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4. 그때 보이죠? 뭐가 통째로 다 약분되는 게. 그래서 뭐 하나만 굳이 쓸까? 아니, 이거 쓰지 말자. 얘도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 소거되는 규칙 어때? 뒤에 거, 앞에 거가 통째로. 그럼 남은 게 뭐다? 2n분의 n 플러스 1. 그놈에 대해서 리미트 붙여주는 거니까 답은 얼마겠어? 2분의 1 4번이다. 그치? 네, 요거 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냐 더. 그지? 이래서 내가 1단원은 그냥 숙제로 넘길까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뭐 나의 조건, 가나의 조건 한번 볼까?
요거 한번 풀까 그냥? 36번 풀까? 각자 풀어보자. 얘들아 여기에 뭐가 보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얘 어디로 가? 얘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다? 부정형에 해당하고 부정형 정리하는 방법이 뭐야? 유리화. 근데 이거 꼭 이런 거 할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찾고 하냐? 잘 안 하지. 근데 나중에 진짜 함정 문제들, 학교 시험은 함정 문제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함정 극한으로 가면. 요거 계속 강조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유리화 하자. 그럼 뭐야? 분자가 n제곱 플러스 2n에다가 마이너스 n제곱이 되고 분모는 뭐예요? 루트 플러스 루트 꼴. 곱했다. 사라져 사라져. 개수비가 얼마예요? 2분의 2. 즉 1이네. a는.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고 분모래. 나의 조건은 분모의 유리화. 뭐 딱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알았죠? 바로 뭐 나오냐? 3분의 2 나오지? b는. 그래서 a는 1, b는 3분의 2. 둘이 저렇게 계산해주면 얼마야? 3? 답은 5번이겠네. 알았죠? 끝. 똑똑하구만. 아하. 자, 그 다음에 뭐 이런데 정과 점사의 거리와 활용을 하는 것들은 뭐 딱히 중요하지 않고 수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등차수열과 등차수열 합공식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요런 것들 할 때 계수 같은 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더 풀까? 49는 숙제였을 거 아니야. 50번 풀자. 50번 기기. 자, 뭡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설명하고 싶은 거 A가 뭐여야 한다? A가 뭐여야 한다? 양수여야 한다. 이거 반드시 찾아 놔라. 알았지? 이거 안 찾고 그냥 뭐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1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A가 양수여야 양의 무한대 빼기 양의 무한대라서 5라는 상수를 갈 조건이라도 만족을 해주잖아. 그거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분자 유리화 해주면은 a제곱에 플러스 a제곱 x제곱에 n제곱에 플러스 2abn에 맞지? 2abn 맞네.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n제곱에 플러스 4n에 마이너스 2 유리화 끝. 그 다음에 분모는 뭐예요? an 플러스 b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최고 차이 계수 B로 가야 되는데 상수로 가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 차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n제곱이 보인다 맞지? 그래서 사라져야 돼. 그러면서 뭐가 나와? a제곱이 1이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이걸 안 찾았다면 1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1을 찍는 게 되겠지. 그거 하지 말고. 알았죠? 그러면 이제 최고 차이 계수 B로 가자. n에 대한 1차 항 누구 남았어? 극한 바로 계산한 거다. 얼마 남았어? 2B 플러스 4 나옵니다. 맞나요? 분모 가자. 1차의 개수비 뭐야? 1 더하기 1. 그래서 B 플러스 2. 그게 얼마래? 5래. B는 얼마예요? 3. 둘이 더해주니까 답은 4. 암사에서 맞은 사람 손 잘라버린다. 암사하지 마. 그지 알았지? 이상 불필요한 암사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기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서 막 퀴즈 프로그램 나가면 그때 하세요. 그때. 알았죠? 수능은 안전하게. 오케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지 말고 수능은 익스트림이 아니요. 자 간다. 자, 그 다음에 승빈아 무슨 거였어? 루트 7의 소수 부분이 얼마야? 정수 부분부터 물어볼까? 정수 부분이 얼마야? 소수 부분은 그럼 얼마야? 그렇지. 자, 항상 얘를 가지고 뭐 해? 그냥이지. 그냥 제곱수와 제곱수 사이에는 범위를 찾으면서 2와 3 사이의 생각 2점 몇일 거예요. 이거 찾아가지. 그러면 식으로 주어져 있더라도 루트 4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은 그 녀석에 대한 뭐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가우스로 물어보든 뭐 이런 말을 해주든 또는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든 어찌됐건 간에 쟤보다 작은 제곱수와 제곱식과 그리고 쟤보다 큰 완전 제곱식을 찾아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루트 4n 제곱과 루트 2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그래서 누구랑 누구? 2n과 2n 플러스 1 사이에 있겠지. 그럼 정수 부분이 뭐다? 2n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상식으로 하나 알아놓을까? 가우스 x의 정의가 뭐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지. 맞죠?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뭐다? 이게 정수 부분이다. 알았지?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가우스랑 섞어가지고 또는 로그랑 섞어가지고 상용 로그 같은 거 그렇게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겁니다.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아이 너무 쉽잖아 이러면. 오늘 온 보람이 있어야지, 그치? 자, 몇 번으로 가볼까? 아, 그래, 이거 기억나나? 자, 58번 풀어볼 건데요. 자, 서술형처럼 풀어보세요. 알았죠? 뭘 말하는 건지 기억나나 모르겠다. 주변에 있는 문제들 살펴보지 말고 58번 서술형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서술형처럼 풀어봅시다. 원래는 어떻게 풀어도 돼. 객관식이다. 빨리 풀고 싶다. A는 뭐로 잡아? 4 곱하기 2n 플러스 3이라 잡아도 상관 있다 없다? 답에 지정 있다 없다? 아무 지정 없다. 서술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나? 맞지?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 이런 수열도 있지.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여기서 성립했는데 뭐 예를 들어 답이 이게 나오고 다른게 계산을 했더니 다르게 나오면은 그건 문제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잡거나 저렇게 잡거나 이걸 만족하는 수열 아무거나 예시 하나 잡으면 당연히 답은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우리 원래 어떻게 풀어? an 나누기 2n 플러스 3이라는 놈 자체를 뭐로 잡아? cn이라는 수열로 잡는다. 맞지? 이 리미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리미트 cn이 어디로 간다? 4로 갑니다. a는 몰라요. 그냥 cn이 4로 가는 것만 하는 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 3n 플러스 1분의 bn이 있다. 그 녀석을 뭐로? dn으로 잡아봐. 그럼 리미트 dn이 어디로 간다? 6으로 간다. 맞지요? bn은 몰라. 그래서 an과 bn은 극한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an, bn을 물어보지 마지막에. 근데 우리는 an, bn을 쓰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 cn, dn으로 바꿔야 되는 거다. 뭔 소리인지 알겠음? 뭐 이거? 그래서 an 대신에 뭘 쓰자? 요거 cn 곱하기 2n 플러스 3. 두 번째 dn 대신에 뭐 쓰자? dn 곱하기 3n 플러스 1. 자, 그러고 나면 원래 이제 자유롭게 뜯을 수 있겠지. cn의 리미트는 어디로 갑니까? 4로 갑니다. dn의 리미트 어디로 갑니까? 6으로 갑니다. 이거 전체의 리미트 어디로 갑니까? 2분의 1로 갑니다. 맞나요? 계산해주면 얼마야? 12? 끝. 답은 그래서 12, 5번이 답이겠지. 이렇게 푸는 거. 요거 서술형 풀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해둬라. 지금 58번 이 문제 뭐 수능에도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해서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객관식보다 생각보다 주관식 서술형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알았지?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특히 잘 기억해둬라. 그때 가서 갑자기 또 이상해 잡으면 안 돼. 알았지? 자, 어쨌든 객관식으로 나오면 거저 주는 문제였고요. 아, 이거 최근에 우리 숙제가 아니라 그 뭐야 기출 풀면서 나왔었는데. 자, 거기 들어보셈 62번 푼다고 치자. 자, 62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책 쳐다보지 마세요.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An으로 묶어요?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풀이 알려준 거 있잖아. 제일 빠르다고 하면서. 항상 뭐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 얘들아. 자, 이거는 함수극에서 더 많이 나온 얘기긴 한데 얘네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A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야? 얘는 최고체의 개수에 대한 얘기. 얘는 인수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난리 났네. 전염병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근데 지금은 그 극한 자체가 무한대로 갈 때랑 상수로 갈 때로 나눴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동현아? 그렇지, 그거지. 뭐 무한대로 가는 녀석 분의 상수로 가는 녀석. 그 극한이 어디로 가는데, 동현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어디야? 0으로 가겠지. 그래서 리미트 안에서보다 1 더하기 2 곱하기 an분의 bn으로 가면서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 얘가 0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는 뭘 찾은 거다? bn 나누기 an에 대한 리미트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찾은 거지. 그래서 an분의 bn 꼴의 극한을 만들기 위해서 n으로 묶는다가 아니라 an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야지. 맞죠? 그래서 리미트 뭐예요? 1 더하기 an분의 bn. 얘는 3 나누기 마이너스 bn 나누기 an.
그럼 집어넣어주면 얼마예요? 2분의 1분의 얼마야? 2분의 5야? 2분의 5. 그 답은 얼마?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기억하셈? 알았죠? 요 풀이가 가장 빠르다. 알았음? 항상 적용 가능하고. 우리 요거 최근에 그 기출문제 풀었을 때 중간고사였지.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꼬여있는 문제로 나왔었잖아. 자주 물어봅니다. 아셨죠?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뭐해? 왜? 뭐? 손가락 왜 들었어? 알았죠? 음. 자, 다시 한번 더 가볼까? 그걸 말한 거였군.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소관계 하면 딱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죠. 하나는 샌드위치고, 하나는 참거짓 문제용. 간다. 혈액극한의 대소관계. 뭐다? AN보다 BN이 큽니다. 그러면 리미트끼리 비교하면 어떻다 얘들아? 큰 거는 당연히 큰 건데 뭐일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이게 혈액극한의 대소관계 설명하고자 하는 거 설명 끝. 두 번째는 뭐다?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도 그거 내용 자체는 쉽죠. AN보다 BN보다 그 사이에 있는 뭐 C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이고 그리고 뭘 만족할 때 AN과 리미트 BN AN과 BN의 극한이 하나로 수렴합니다. 알파로 무한대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 한다? 이면 뭐 한다? CN 역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기억나시죠? 요게 샌드위치 정리. 대소관계 설명하고자 하는 건 딱 요 두 개가 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샌드위치 얘를 쓰는 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거나 특히 도형에 활용해서 우리 수투 때 배웠던 정적분의 정의가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가 등장하거나 하면 그때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알았죠? 너네 샌드위치 정리 일단 하나 풀고 있어봐. 우리 기출 문제 하나 풀어보자. 요거 풀고 나서. 알겠죠? 자, 몇 번을 풀고 계시냐면은 이거 숙제했잖아. 뭐하지? 이거 할까? 74번 풀어봐. 잠깐 화면을 끌 거야. 74번 풀어보세요. 너 책 없니? 아, 아니야. 그럼 이거 풀어. 어쩔 수 없지. 74번 다 풀었죠? 수열 A는 있습니다. 어떤 곡선을 X축과 만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곡선 얘는 X축과는 이번에 만나잖아요. X축이니까 뭐야? 눈형이라 잡고 눈형이라 잡으면 된다. 맞지? 만난다라는 얘기는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랑 두 점에서 만난다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니까 어쨌든 만난 점이겠으니까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네. 2차 방정식이라죠. 맞죠?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n입니다.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만나지. 크거나 같아집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요. 그냥 판별식 역시 바로 쓸게요. 여기는 뭐다? D2 하자. n제곱에 마이너스 4an입니다.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an의 범위를 알려준 거다. 맞지? 뭐보다 커? 쇽쇽. 4분의 n제곱보다 커.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아요. 작거나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다? n제곱분의 an이니까 결국 뭐야? 우리가 리미트를 구하고 싶은 그 함수, 수열. 그 녀석의 식을 가운데다 맞춰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세 변에다가 전부 다 뭐 하자? n제곱을 나눠주면서 리미트를 씌우자. 그럼 얘 얼마? 4분의 1로 가지. 그럼 답은 4분의 1. 근데 원래는 여기도 확인. 계산해주면 얼마야? 역시 4분의 1로 가지. 그래서 얘는 4분의 1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 뭐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다? 써봤더니 샌드위치가 나오네. 처음부터 샌드위치 써야지 라고 생각한 거는 절대로 아니고.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답 어딨냐? 그래서 내가 이제 수학 문제 뭐 풀이할 때마다 자주 해주던 얘기가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빈 풀이는 안 나와서는 안 되지. 뭐라도 끄적끄적 해봐야지. 만난 점에 대한 얘기 나오면 연립해보고 판별식 써보고 2차면. 맞죠? 그런 식으로 뭔가 쓰고 끄적끄적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 풀이가 보이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알았음? 자, 간다. 그 다음에 이번엔 어디로 가보자. 대소관계는 됐고 넘어가고 대소관계 아니야 이거는 등비수열이 필요해.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 보자. 요번에는
84번 풀어볼래요? 또 풀겠지 또 이것들. 하... 답은 몇 번이야, 동현아? 1번 기억은 왜 틀렸어? 거짓 발레. 발사 어떤 벌써? 마이너스 인쇄 그러니까 결국 AN이 어떤 수열이야? 늘어나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그렇지. 진동을 예시로 들면 되죠. 맞죠? 그거랑 비슷한 거 뭐 있어? 보기 리얼. 그지? 리얼도 똑같지. A엔 B에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로 B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그럼 둘이 더하면 뭐야? 0, 0, 0, 0 수렴하잖아. 맞죠? 발산하는 놈 중에 진동이 있고 진동이 생각보다 많은 발레가 보인다 그랬지. 진동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게 참처럼 보이는 거 있어. 알았음? 자, 그 다음 디귿 가보자. AN 곱하기 BN이 1이야. AN이 수렴한다면 BN도 수렴합니다. 어떻게 찾아볼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디귿은? 네가 해봐, 차연아. 디귿. BN 어, n분의 1이고 어, BN 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지. 뭐요? 수렴과 수렴이잖아. 그지? 그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 해본 거야? AN 곱하기 BN이라는 수렴하는 수열과 AN이라는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 BN을 만들기 위해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은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알파 베타면 알파분의 베타를 수렴합니다. 참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걸 노린 거지. 뭐가 없어?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발레를 0으로 가는 걸 찾는 거야. n분의 1이라고 예를 들었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음? 그런 거야. 그러면 니은도 똑같이 하시면 되지. 뭐 수렴하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리고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럼 그 앞에 있는 수렴하는 두 가지로 뭐 해주면 돼, 얘들아? AN-BN이라는 놈과 AN을 뭐 해? 둘이 빼볼까? 수렴하는 놈들끼리 빼봤어. 얘 수렴하지? 얘도 수렴하지? 어디로? 몰라. 알파랑 베타로 간다 치자. 그럼 얘는 수렴하니 안 하니? 무조건 알파면 베타로 수렴하잖아. 맞지?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 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만든 놈들도 수렴한다고 했었잖아. 맞지요? 그걸로 설명하면 되지. 뭘 식으로 어떻게 설명해, 이 자식아. 이게 리미트 BN이고 그게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니은은 참 밝혀주면 되겠지. 알았음? 자, 방금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참거짓을 보려고 하면은 내가 일부러 그 프린트 나눠준 것처럼 오늘 내가 수업 중에 이거 한번 참거짓을 이렇게 설명해봐. 식으로 설명해보든가 아니면 거짓식만 발레를 찾아보던가 혹은 거짓도 가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런 녀석들을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나중에 조금 함정 문제들에 걸리냐 안 걸리냐 또는 역시 뭐 내신 대비하는 너희들은 이제 또 그 서술형 대비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문제들 뭐 지금 이미 푼 사람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뭐 해주세요. 꼭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왜 참인지 왜 거짓인지까지 다 물어보고 다 찾아보고 어찌됐건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인 걸 기억이 참이고 니은이 거짓인 걸 찾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보니까 답은 4번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답은 맞았어. 근데 디귿 리을을 모를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은 디귿 리을 나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보기 하나하나를 다 봐. 숙제 풀 때는 좀 빠르게 풀더라도 알겠음? 숙제를 너희들이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 게 숙제는 말 그대로 연습용 문제들이잖아. 연습용은 연습을 해야지. 그치? 그치? 김연아 씨가 세계 1등 하려고 연습을 대충 했겠냐? 아니잖아. 되게 사소한 하나하나의 실수들 찾아냈을 거 아니야. 너희들도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 이거 문제 풀어볼 때 사소한 하나하나의 실수들을 찾아가기 위한 걸로 가야지. 김연아 씨가 오늘 뭐 연습 시간에 2시간 있으니까 2시간 어떻게 하면 뺑이 치지 이걸 했겠냐고.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왜 너희들은 왜 그러는데? 승희야! 그래 안 그래? 어? 어떻게 하면 2시간을 내가 시간을 쉽게 보낼 수 있을까? 쌤 오늘 공휴일인데 쉬시죠? 이런 거 안 한다고. 김연아 씨가 그렇게 했겠냐고.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시준아? 그지, 시준아? 알겠냐?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진짜 연습을 하세요. 문제를 풀 때도 연습을 하세요.
내가 모르는 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에서 그걸 발견을 함으로써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야지. 내가 몰랐던 거, 와, 여기 찾아서 다행이다. 나 이거 몰랐었네. 얼마나 즐겁진 않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다행이냐. 알겠어? 자, 다시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 뭐 더 설명할 게 있나? 이거는 활용이니까 너희들이 찾기 나름인 거라서.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97번 같은 거 잘 했었냐, 너네? 어쨌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찾아가면 되겠지? 이거는 이제 너무 대수 느낌이 강하고 얘네들은. 자,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가볼까요? 잠깐 쉬었다가 등비 수열 극한해서 마무리 지을까요? 오늘? 자, 등비 수열의 극한이다. 등비 수열의 극한이면은 일단 제일 먼저 설명이 나오는 게 뭘까요? 당연히 수렴 조건이다, 맞죠?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고 리미트를 붙이지. 리미트 ARN-1승의 수렴 조건. 자, 기억나나? 연우야, 요 녀석이 A다 이거. 요 녀석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입니다. 맞나요? 연우 씨 1번, 2번. 둘 중 아무거나. 어떻게 돼야 되죠? A가 0입니다. 맞아요. 효림 씨 하나 더. R이 크고 작거나 같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미리 얘기하고 갈까?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차연아,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도 A가 0인 건 당연히 있고, 맞죠? R의 범위 어떻게 되었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작다. 그렇지. 요거 두 개 잘 구분해 놓자. 알았죠? 요거 하고 나면 처음에 뭐 나와? 막 수렴하는 거, 수렴 안 하는 거, R의 N승이 수렴할 때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은 수렴 안 하는 것은 하면서 R분의 R-1의 N-1승이 있고 막 R-1분의 R 플러스 1의 수렴 N승이 있고 막 수렴 조건 찾으시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수렴한다면 그 극한값도 찾으시오도 또 등장할 거고 맞죠? 그러고 나서 등장을 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그 R의 n승 가지고 막 fx라는 함수 만들고 했던 그쪽인데 거기 가서 이제 설명 좀 더 하고 지금은 이거랑 관련된 문제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싹 풀어봅시다. 첫 번째예요. 자, 이거는 쓰는 거는 아니야. 알았죠? 뭔가 그 뭐야 풀이가 필요한 건 아니라서 보자마자 나올 겁니다.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시준아. 거짓. 맞죠? 왜요? 뭘 노린 거야, 얘들아? 얘를 너희들한테 bn과 an의 리미트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를 그걸 노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맞죠? 됐나요? 이거는 약간 등비수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고 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운다. 두 번째 얘랑 이제 세트로 같이 내가 설명하는 두 가지 문제 한다. A는 양수 이거는 아마 그 좀 풀이가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연습장 꺼내가지고 한번 끄적끄적 대보세요. 근데 방학 때 풀었던 거예요. 자, 풀어보세요. 다음. 화면 잠깐만 끄자. 이거 끄죠. 저거는 계산형이다. 밑에 거는. 빨리 풀어봐.
기억나나? 방학 때 풀었던 기억. 자, 요 문제. 어떻게 보면 세 개죠? 풀어봅시다. 기기. 126번. 우리가 AN에 대한 리미트, 지금 값 구하기잖아. 그지? 값을 구하려면 AN에 대한 일반 항이라던가, 항이 좀 늘어나져 있다던가. 그지? 거기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규칙을 찾든 뭐든. 식이 주어져 있어야지. 즉, AN 는 꼴로 뭔가 나와야지. 그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는이라는 등호가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야. 부등호가 주어져 있잖아. 부등호가 주어져 있을 때 리미트 값 구했던 거 딱 하나 있잖아. 그걸 떠올려봐. 그게 뭔지는 말 안 할게.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극한 값을 계산하는 방식 오늘도 했고 방학 때도 했고 많이 써왔었고 딱 하나 있어.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할 겁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 지어봐요. 자, 결론 갑니다. 자,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AN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때 극한 값을 구하는 방식 딱 하나. 뭐 있어? 샌드위치 정리. 오늘도 했잖아. 그러면은 샌드위치 정리를 써달라는 얘기인데 일단 샌드위치 정리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 부등호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한쪽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잖아. 얘의 극한을 찾고 싶어? 얘가 3분의 1로 간대? 그럼 얘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놈으로는 가겠지.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럼 여기에도 뭔가 하나 필요하고 그 놈도 똑같은 값으로 간다면 그럼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라면 우리의 답은 3분의 1이 되겠지. 반대편 부등식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여기 있네.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봐봐. 이 초록색 지워도 돼? 뭐 이 말 쓸 사람 없지? 자, AN에다가 N자리에 뭐 넣어요? N에 1 넣어볼까요? 그럼 뭐예요? 0보다 크고 A2 나누기 A1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N에다 2 넣어볼까? 뭐 나와요? 역시 0보다 크고 A2분의 A3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쭉쭉쭉. N에다가 뭐 넣어보자? N-1 넣어보자. 그럼 뭐 나와요? 0보다 크고 누가? AN-1분의 AN. 얘는 1보다 작거나 그 식을 전부 다 뭐해? 곱해보는 거지. 0보다 크네. 2분의 1분의 N-1개죠? N-1개를 곱한 2분의 1의 N-1승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 곱해보자. 샥샥샥. 어때? 딱 두 개 남았지. A1분의 AN.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변에다가 뭐 곱한다? A1을 곱해봐. 보이나 뒤에? 0보다 크고 A1 곱하기 2분의 1의 N-1승보다 작거나 같아요. 리미트 붙여주면 0으로 가겠지? 리미트 붙여주면 0이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0. 아이야. 알았죠? 끝입니다. 다시 한번 쓸까? 0으로 가고 0으로 간다. 리미트가 붙었을 때. 알았음? 그러면 그걸 살려서 저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식에도 뭐 해보고 싶어? n에다 1, 2, 3, 4 넣어야지. 일단 분호부터 만들고 갈까? 간다. 0보다 크고 바로 쓴다 이번에는 A1분의 A2 1보다 작고 A2분의 A3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쭉쭉쭉 AN-1분의 AN 역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그냥 싸그리 곱해주게 되면 뭐 나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다 곱해봐야 1은 1이고 000 곱하면 0이고 대변에다가 A1을 곱해볼까? AN은 0보다 크고 A1보다 작은 건 확실해. 그때 리미트를 붙여보세요. 얘는 어디로 가? 근데 얘는 둘이 같은 곳으로 가는가? 모르지. 다르겠지. 또는 뭐 같을 수도 있기는 하지. 항상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발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어쨌든 그 값이 0으로 갈 수는 없다. 맞냐? 그러면 수렴한다 안 한다? 근데 희한하게 얘는 참이야. 자, 시간 한 번 더 드린다. 왜 수렴하는지를 지금 찾아보세요. 수렴은 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0과 A1 사이에 있는 누군가로 수렴하겠지. 0도 포함, A1도 포함. 근데 왜 수렴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보자. 찾아보세요. 기기. 결국 모든 항 AN들은 이거 지워도 돼, 이 풀이? 요 문제 풀인데. 알 것 같아. 왜? 말로 해봐. AM 플러스 N보다 음, 그러면은 전항이 계속 큰 거면은 맞아. AM 그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정답입니다. 저겁니다. 자, 갈게요. 여기 N축, 뭐 X축에 해당하는 N축이 있다고 치자. 우리는 이 위에만 A를 존재시켜야 돼. 0은 여기 있죠. A1은 어디 있어? 몰라. 여기 어딘가 있다 치자. 그런데 요 조건에서 모든 항의 양수니까 양면에 A를 곱해봐. 원래 거. 그러면 AN 플러스 1은 그 전의 항보다 항상 작아져야 되는 거야. 감소해야만 합니다. A1이 처음에 여기서가 A2는 뭐 줄어들겠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막 팍 줄어드는지 천천히 줄어드는지 그건 몰라. 어쨌든 계속 전에 거보단 줄어야 되는 거야. 그 위에서 자꾸 내려가 또 내려가 그 전에 항이 자꾸 내려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서는 뭐해? 0이 내려오지 마. 버티고 있거든. 그러면은 딱 0까지 계속 내려갈지 적당한 뭐 한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쯤에서 멈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얘도 위에서 자꾸 내려가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쪽을 향해 점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밖에 현재는 지금 말을 못 해줘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0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0이 아닌 누군가에서 멈추면서 수렴하게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수렴합니다. 아시겠나요? 요것도 잘 써두자. 문제의 예시처럼. 알았음? 끝. 녹화냈다. 자, 다시. 한 면의 길이가 일자리 정삼각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BC를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P1이라 부를 거예요. 요 P1이라는 점에서부터 P2를 향해 갈 때 어떻게 간다? AB와 평행하게 그리고 BC와 평행하게 그리고 BC의 수직이 되게 여기를 P2라 부를 거야. 그 다음에는 P2에서 P3를 갈 때 또 다시 한번 AB와 평행하게 BC와 평행하게 BC와 수직이 되게 P3라고 잡을 거야. 알았죠? 그때 P에는 얼마를 향해 다가가겠는 건데 그게 좌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못 물어보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BPN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가라고 하자.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가. 풀어보세요. 꼭 들어봐. 요 문제는 요 말 한마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누구? 자, 간다. 마지막 답을 리미트야. n에 대한, 즉 수열에 대한. 그러니까 미적분이 맞아. 근데 지금 AN이나 PN, 뭐 BPN이라는 성분의 길이 등등등이 수열이 식이 안 나와 있지. 그 식을 만들어 가야 되겠지, 너네가 지금. 거기까지만 보면 이거 무슨 과목이 이게? 미적분 아닙니다. 수원이에요, 수원. 수원에서 똑같은 행위, 똑같은 어떤 일을, 반복적인 행동을 뭐 한다? 말 그대로 반복 진행을 하게 돼. 그때 너네들은 반드시 무엇을 찾아준다? 기억해라. 일반항을 찾으러 덤비면 안 됩니다. 일반항 못 구해요. 대부분이. 이 문제는 목적이 아예 그게 아니야. 일반항 못 구해. n번째 거 절대로 식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점화식을 만들러 가는 거야. 어느 단원이야? 등차 아니고 등비 아니고 수렴도 아니고 수학적 귀납법에 나오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야? 첫째 항이 주어지고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된다. 그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다시 한번 뭐다? 점화식을 작성한다는 얘기가 뭐다? 이웃하는 항들 간의 이거 같은 의미다.
항들 간의 관계식이야. 그 관계의 식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 문제다. 이 내용이 수원에서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다. 알았나? 알았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요 유형 두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거야. 두 번째도 방금 말한 건데 결국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뭔가 하고 있다. 뭐 한다? 점화식을 만든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일반항 절대로 덤비지 마세요. 알겠어? 오케이, 못 구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뭐 가끔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그래서 점화식을 구하라는 말이 뭔데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데 n번째 거를 구하는 게 아니야. n번째는 어디 있는데? 몰라. 그냥 n번째는 있는 상황에서 n 플러스 한 번째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n과 pn 플러스 1,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만 찾아주면 된다고. 그럼 이 그림에서도 첫 번째부터 다 볼래? 아니. 그림이 너무 성의 없네. 뭘 본다 그러면 pn이 어디 있어? 몰라. 그냥 아무 데나 찍어. 찍어 놓고 갔다가 왜 너무 정확하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잖아. 다시 pn 찍어 예? 갔다가 돌아와. 그게 pn 플러스 1이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pn 어디 있다고 몰라. pn 플러스 1만 찾아가자. 뭘 알고 있는 상황에서? pn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길이를 내가 an이라고 잡아볼까? 어차피 bpn이니까 an으로 잡아보자. 그럼 우리는 an의 리미트를 찾으면 되잖아. 맞지? 이거 길이 얼마요? 1마이너스 an이겠네요. 이 길이 얼마요? 같은 길이겠네요. 맞죠?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an이란 얘기 아니야? 이거 하나의 길이. 그게 이거 아니야? 그래. 여기로 올 필요가 없었다. 이거 길이 an 아니야? 여기도 정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 얼마란 얘기야? 1-an이란 얘기 아니야? 짠! 1대 루트 3대 2. an 플러스 1은 이 녀석의 절반. an에 대하여 식을 이렇게 써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를 찾은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몇 개 썼냐 근데 잠깐만 식 좀 다시 보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n 이라고 찾은 거예요. 대수래. 뭐야 너희 수학원이지. 수학 1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대? A10 구하시오. A20 구하시오. 그때 이 질문이야. 지금은 리미트 구하시오. 자 그때 리미트 수렴 해야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영어에서 어딘가에 수렴하겠지. 여기다가 리미트 붙여봐. 그럼 뭐야?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an의 리미트나 an 플러스 리미트나 당연히 똑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답이 나옵니다. 알파 얼마? 3분의 1. 알았음? 끝. 즉 BC의 3분의 1 지점을 향해 갈 거예요. 끝. 여기까지. 알았냐? 점화식을 만든다는 게 이거야. an이 다시 한번 어디 있다? 몰라. 그냥 an은 있는 상황에서 a 플러스 1번째를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n번 시행 후에 농도 pn 얼만데?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제 pn%의 소금물이 200g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50g만큼 버려버리고 물 40, 소금 20을 추가를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런 식의 작업을 계속 해야 할 건데 우리는 한 번만 더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다? pn 플러스 1%의 소금물이겠지. 그리고 50 버리고 50 채웠으니까 200 유지하겠지 계속. 알았죠? 이거야. 그럼 이제 찾아가 보자. 뭐? pn 플러스 1이란 농도. 농도 어떻게 구해? 동현아? 농도 공식이 뭐예요? 또 저 손 모양 보니까 모르는 것 같다. 농도 공식 어떻게 구해, 차연아? 와! 농도 공식 어떻게 구해, 승희야?
뭔 개소리야. 농도를 물어보는데 농도가 왜 또 나와? 네. 자, 여기까지 너희들이 지금 농도 공식을 또 잊은 이 중생들이 아직 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차은이가 말한 게 어떻게 보면 힌트야. 농도 어떻게 구할 건데요? 농도, 농한 정도, 진한 정도를 뭐로 나타내는 거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야. 뭐 100을 분모를 했을 때, 전체를 잡았을 때에 대한 비율이야. 그게 농도고, 10%라는 건 뭐다? 진함을 나타내는 물질, 누구? 소금, 뭐 설탕. 그 소금의 양이 전체 2%만큼 들어가 있어요 라는 얘기지. 즉 농도는 100을 기준으로 전체에 대한 20%라면 100에 대하여 20만큼 들어있습니다. 10%면 100에 대하여 10만큼 들어있어요 라는 얘기야. 뭐가? 전체 소금물에 대하여 소금 이 비율과 이 비율이 일치하면 되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농도는 양변에 100을 곱하는 식인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중에 소금의 양은 양변에 소금물을 곱하면 답인 거야.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알았음? 이 비율 두 개가 일치한 대로 가면 끝나지, 이 녀석아. 농도를 모르겠어요, 가내라. 그럼 어쨌든 PM 플러스라는 농도.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알았어? 그럼 소금물은 얼마만큼 있는데요? 200. 그럼 분자는 소금 얼마만큼 들어있는데요? 좀 됐을까? 소금. 그리고 곱하기 100. 알았어? 자, 그 소금의 양 좀 구해보자. 어떻게 해? 일단 그 전에 PN%짜리 소금물이 있었잖아. 거기에서 소금 남아있겠지? 맞지? 소금의 양이야. 뭐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물은 얼마만큼 있어? 150 있잖아. 200 있었는데 버렸으니까. 맞죠? 그리고 또 뭐 소금 10 집어넣는다며. 이게 소금이잖아. 그럼 끝났죠? PM 플러스 1이 어떻게 구해진다? 저 계산한다잉. 2분의 3? 4분의 3pn 플러스 5. 됐나? 요 2 남아있어서 한 거다. 끝. 그러면 방금처럼 리미트 풀어봐. 리미트 pn. 리미트를 씌워져서 나오는 그 극한값을 우리는 p라고 잡아보자. 그럼 그게 뭐다? 여기도 p겠지. p는 50, 20. 20%를 향해 한없이 다가갈 겁니다. 이게 답이겠죠. 알았냐? 자, 근데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자, 빨간색 물감을 탄 물이 있어. 오케이? 뭐 비우고 자시고 이걸 떠나서 똑같은 비율로 파란색 물을 섞어봐. 무슨 색 돼? 보라색 되겠지. 그래서 파란색을 똑같이 또 섞어봐봐. 좀 더 파란색에 가까워지겠지. 계속 무한히 파란 물만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파란색 되겠지. 이 문제는 너희들한테 사실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 이것도 있는데 결국 계속 집어넣는 요 놈에 가까워지지 않겠냐? 지금이야 50g 들어가지. 나중에는 이 양이 무한대로 늘어날 거 아니야. 넣은 양만 생각하면. 요 농도로 찾아갈 겁니다. 50분의 10 곱하기 100. 그래서 20이 답이야. 알았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줬겠지, 아마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수원 문제를 가지고 만든 거라서 그때는 10번 만에 멈추잖아. 15번 만에 멈추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농도가 나오는데 지금은 무한이라서 사실은 20%저 넣는 소금물의 양의 농도에 가까워지긴 해야 돼. 아무튼 알겠죠? 알았죠? 알았냐고? 예. 그 다음. 화면 다시 켜도 되나? 이거 지워도 돼? 둘 다? 요 문제, 요런 문제 어쨌든 잘 봐둬라. 알았지? 다시 한번 말한다. 똑같은 일 반복 진행하면 뭐 한다? 점화식.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맞죠? 일반항은 가끔 구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자꾸 대수래요, 요즘. 수원에서부터 흘러오던 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아닐 때 계속 이런 똑같은 작업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정화식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예, 알았죠? 가끔 일반항이 나오더라도 그냥 땡큐인 거지 그게 원래 제대로 된 풀이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고 어쨌든 점화식을 만들러 간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그래서 점화식을 만드는 방법은 방금처럼 n번째 거의 뭐 농도면 농도, 길이면 길이, 뭐 어떤 양이면 양, 그 n번째 양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얘가 하는 작업을 똑같이 했을 때 그 다음 번째 n 플러스 한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식을 보면서 마지막에 리미트 붙이면 답이다. 알았지? 알았죠? 다음. 이거 괜히 켰나? 켤 필요가 없었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 뭐 하나 남았게? 이거 책으로 가자 그냥. 원래 이걸로 갈랬는데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건 다 수렴 조건인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게 끝이구나. 더 앞에 있네. 이거 해야겠다. 요거다. 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그냥 아무거나 가자. 야, 150번 같은 거 푼다고 쳐봐봐. 150번 같은 거 푼다고 쳐봐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기억나?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차연아? 그렇지. 이런 문제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이 뭐든지 간에 마지막에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뭐든지 간에 다 떠나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범위 나누기였잖아. 1번 저 R 그 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비라고도 할 수 있는 저 R의 범위가 절대값이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로 네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게 기본이라고 항상 설명했었죠. 기억나요? 그러면 어쨌든 뭐 리미트 아래 n승만 보면 어디로 가니까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리미트를 따로 썼다 쳤을 때 뭐야 얘들이 0가니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남은 놈들에 대한 리미트를 보여주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겠네.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바깥 범위에 있어요. 그러면 뭐다? 리미트 아래 n승들이 어디로 간다? 수렴하나? 아니지. 발산하지.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 얘가 발산한대. 근데 얘도 발산한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독특하게 어디로 넘어가야 돼? R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거나 1과 3 사이에 있을 때랑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또는 이거 3보다 더 클 때로 쪼개줘야 돼. 지금 문제는 요게 이제 3의 n승 때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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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R 두번 쓴 거. 뭐야 이거? 그냥 잘못 썼어요 하면 되잖아. 뭐 피식.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뭐다? 그냥 대입형으로 가면 되고. R이 1일 때는 역시 대입형으로 가면 되고. 알았죠? 이거 어쨌든 이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설명하고 있었어. 이렇게 푸세요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서 뭐 있었어? 내가 방학 때 풀렸던 문제 중에 fx라는 함수를 설명을 하는데 n을 먼저 무한대로 보냈었잖아. 그러면서 막 x의 n승 마이너스 뭐였지? 몰라. 대충 해.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3 하면서 이 fx의 그래프 그리시오. 이걸 이제 방학 때 내가 설명했었고 실제로 뭐 책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이 녀석에서 값을 구하시오 정도가 사실은 대부분이었는데 맞지?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해봐 2분의 1 넣어서 계산해봐 1 넣어서 뭐 계산해봐가 아니라 일부러 범위 나눠서 풀린 거 계속 하라고 했었잖아. 맞죠? 그러면서 여기 이 문제도 결국엔 풀이는 뭐다? 1번.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2번.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3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 4번. 응? 4번. x가 1일 때. 나눠서 각각에 대한 범위에서의 fx, f-1, f1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뭐 그래프로 물어볼 수도 있고 불연속점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거 찾아주세요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fx에다가 gx라는 다함수를 곱해서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제 연속이 되세요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겠지. 아무튼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형태의 문제들까지 하면은 등비술의 극한은 끝이야. 알았나? 오늘은 방학 때랑은 좀 다르게, 방학 때는 얘네들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일부러 활용형 문제를 몇 가지 좀 풀어봤다. 저만식 이용하는 거. 최근에 대수 아니면은 수원 밑에 학년들 좀 가르치다 보니까 저만식 만드세요라는 유형을 너무 못하더라고. 너희들도 뭐 아니나 다를까 많이들 까먹어 있길래 그래서 일부러 좀 풀어본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숙제는 등비술 극한까지. 아까 보니까 201번이었나 끝번이. 거기까지 있는 남은 문제들 짝수번 싹 다 푸는 건데 지금 뭐 많은 친구들이 짝수번을 방학 때 풀어버려가지고 그치, 내가 숙제 첫날 그때 잘못 내주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짝수번이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웬만하면은 좀 어려웠던 거 또는 틀렸던 거 위주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풀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준 프린트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가 또 까먹지 말고 책에 잘 껴놔. 알았음?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빠이.